아스가르드의 대지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그 사이를 가르는 푸른 불꽃의 섬광이 대기를 찢어발깁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땅을 울리는 묵직한 마차의 바퀴 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를 말입니다. 바로 북유럽 최고의 전사이자 천둥의 주인 토르가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솟아올라 있고 붉은 수염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억센 근육이 아닙니다.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작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강철의 덩어리, 바로 신들의 보구 중의 보구인 묠리르입니다. 이 망치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자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망치가 사실은 로키의 비열한 장난과 난쟁이들의 자존심 싸움 끝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그 완벽한 무기의 손잡이가 왜 하필 그렇게 짧아졌는지 그 속에 숨겨진 뒤틀린 탄생의 비화를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스가르드의 아침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토르의 아내이자 아름다운 금발의 여신 시프는 단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순금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침실의 열린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교활한 웃음을 머금은 장난의 신 로키였습니다. 로키는 잠든 시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칼날이 들려 있었죠.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로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 비뚤어진 호기심 하나로 시프의 그 찬란한 황금빛 머리카락을 뿌리째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걱거리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바닥에는 잘려나간 금발이 허망하게 흩어졌고 시프의 머리는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시프의 절규는 온 아스가르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들은 토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눈물 젖은 아내의 모습과 창가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로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토르의 분노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바닥이 움푹 파였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개는 궁전의 기둥들을 검게 그을렸습니다. 토르는 단숨에 로키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거대한 손가락이 로키의 목을 조여왔고 로키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토르는 로키의 모든 뼈마디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로키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시프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심지어 스스로 자라나기까지 하는 진짜 황금 머리카락을 구해오겠노라고 절박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토르의 서늘한 시선이 로키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로키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키는 곧장 땅 밑 깊숙한 곳, 손재주가 뛰어난 난쟁이들이 사는 검은 요정의 나라 스바르트 알파헤임으로 달려갔습니다. 로키는 형제 장인인 에이트리와 브로크를 찾아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어떤 보물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내 머리를 주겠다고 말이죠. 에이트리는 묵묵히 용광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브로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풀무지를 멈추지 마라. 만약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무기는 실패작이 될 것이다. 로키는 초조해졌습니다. 진짜로 완벽한 무기가 나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로키는 아주 작고 성가신 파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풀무지를 하는 브로크의 눈꺼풀을 온 힘을 다해 쏘아버렸습니다. 피가 눈을 가리고 통증이 뇌를 찔렀지만 브로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쏟아지는 피를 닦기 위해 아주 찰나의 순간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틈 때문에 탄생한 것이 바로 손잡이가 유난히 짧은 망치 묠리르였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토르가 그 망치를 손에 쥐는 순간 하늘에서는 거대한 천둥이 울렸고 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토르는 천하무적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토르는 경악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 머리맡을 더듬던 토르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묠리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토르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온 궁전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되어 아스가르드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토르의 눈소등에서는 푸른 번개불이 튀어올랐습니다. 토르는 곧장 로키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망치가 사라진 현장에 내 놈이 없었을 리가 없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포효했죠.
로키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의 짓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로키는 특유의 영악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인들의 땅, 요투네임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망치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망치를 훔쳐간 범인은 거인들의 왕 트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뻔뻔하게도 신들에게 거래를 제안해왔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를 자신의 신부로 보내준다면 망치를 돌려주겠노라고 말이죠. 프레이야 여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분노 때문에 그녀가 차고 있던 황금 목걸이 브리싱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가 왜 거인놈의 신부가 되어야 하느냐며 단칼에 거절했죠. 신들의 회의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망치가 없으면 거인들의 침공을 막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여신을 거인에게 팔아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파수꾼 헤임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모욕에 가까웠죠. 바로 천둥의 신 토르 본인이 여신 프레이야로 변장하고 거인들의 소굴로 잠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르는 펄쩍 뛰며 거부했습니다. 내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니 신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라며 묠리르가 없어도 거인들을 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로키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친구여, 지금 자존심이 문제인가? 망치를 되찾지 못하면 아스가르드는 거인들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네. 로키의 설득에 결국 토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서둘러 토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같은 그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하얀 신부의 드레스를 입히고 거대한 가슴에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얇고 고운 면사포를 겹겹이 씌워 붉은 수염과 험악한 표정을 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들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신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토르는 거인들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인의 왕 트림은 승리감에 취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신 프레이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며 거인들을 불러 모아 소란스러운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탈을 쓴 토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본 토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신부의 품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토르는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구운 황소 8마리를 뼈째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산천어 3판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냈고 여신들이나 마시는 달콤한 술이 아닌 독한 맥주 3통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거인들의 왕트림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우는 여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트림에게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잽싸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오, 위대한 트림 왕이시여. 프레이야 여신께서는 요툰헤임으로 올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 여드레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하신 것이지요. 트림은 그럴듯한 변명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신부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해져 면사포 아래로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아름다운 여신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번뜩이는 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이글거리는 토르의 붉은 눈빛이었습니다. 트림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어째서 여신의 눈이 저토록 무섭게 타오르는 것이냐. 트림이 벌벌 떨며 묻자 로키가 다시 한번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여신께서는 당신과의 첫날 밤을 기다리느라 여드레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이 난 것처럼 충혈된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멍청한 거인왕은 로키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습니다. 거인들의 풍습에 따라 신부의 무릎 위에 신성한 물건을 올려 축복을 빌 차례였죠. 트림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신부에게 바칠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너라. 깊은 땅 속에 숨겨두었던 그 망치를 가져와서 신부의 무릎 위에 올려라. 거인 하인 4명이 낑낑대며 묵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고 토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묠리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림은 웃으며 망치를 집어들어 토르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토르의 심장은 천둥소리처럼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사포 아래에서 토르의 입꼬리가 아주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르는 묠리르의 짧은 손잡이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르의 거대한 몸집이 신부 드레스를 찢어발기며 솟아올랐습니다. 화려했던 레이스와 보석들은 토르의 팽창하는 근육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튕겨나갔죠. 면사포를 거칠게 벗어던진 토르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분노가 뒤섞인 광기 어린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인의 왕트림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아름다운 여신이 아닌 요투네임의 학살자 토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르가 멸리르를 허공으로 치켜들자 맑았던 요툰헤임의 하늘에서 난데없는 벼락이 내리꽂히며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토르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트림이었습니다. 토르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멸리르를 트림의 정수리에 내리꽂았습니다. 콰광하는 파열음과 함께 거인 왕의 머리뼈는 마치 잘 익은 수박처럼 박살이 났고 그의 거구는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거인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지만 토르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토르는 멸리르를 부메랑처럼 던졌습니다. 망치는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거인들 사이를 번개 같은 속도로 가로지르며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시녀 옷을 벗어던진 로키는 구석에서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토르의 멸리르가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거인들의 비명소리가 요투네임의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화려했던 잔치상은 거인들의 핏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침내 성 안의 모든 거인이 쓰러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토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멸리르를 어깨에 들쳐매고 엉망이 된 드레스 자락을 털어내며 로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자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이죠.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를 본 신들은 박장대소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신부 변장이라는 굴욕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토르는 자신의 상징인 멸리르를 되찾았고 아스가르드의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거인들은 감히 토르의 망치를 훔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들의 전사 토르가 망치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한 유쾌하고도 강력한 전설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르의 위대한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치를 되찾은 토르 앞에는 이제 세상을 삼키려 하는 거대 뱀 요르문간드와의 숙명적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들의 전당인 아스가르드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투네임의 잔치에서 마주했던 그 굴욕을 씻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무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르는 또다시 로키와 함께 거인들의 땅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장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인 우트가르다 로키가 다스리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그곳에서 토르는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시험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인 왕은 토르에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뿔잔에 든 술을 단숨에 마셔볼 것, 바닥에 누운 고양이를 들어 올려볼 것, 그리고 자신의 늙은 유모와 씨름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토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도부수는 내가 술 한 잔 못 마시고 고양이 한 마리 못 들겠느냐며 자신 있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뿔잔의 술은 줄어들지 않았고 고양이는 몸이 하늘 끝까지 늘어나 발가락 하나 겨우 들어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늙은 유모와의 씨름에서는 무릎을 꿇는 수모까지 당하고 말았죠. 분노와 허탈함에 빠진 토르가 성을 떠나려 할 때 거인 왕이 뒤를 쫓아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거대한 환영 마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르가 마셨던 술잔은 사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술을 마신 덕분에 세상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들어 올리려 했던 고양이는 사실 세상을 칭칭 감고 있는 거대뱀 요르문간드였으며 그가 겨루었던 늙은 유모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토르의 눈에는 다시금 번개불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바다를 줄이고 세계를 지탱하는 뱀을 들썩이게 했으며 시간과 맞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토르는 즉시 멸리르를 쥐고 거인 왕의 머리를 부수려 했지만 거인 왕과 그의 성체는 이미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직 넓은 들판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토르의 곁을 맴돌 뿐이었죠. 이후 토르는 결심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마주했던 그 거대 뱀, 요르문간드를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들의 황혼인 라그나로크에서 펼쳐질 처절한 동기어진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천둥과 망치의 주인 토르, 그의 용맹함과 압도적인 힘은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하늘이 울릴 때마다 우리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토르의 가슴 속에는 요르문간드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토르는 거인 히미르의 배에 무단으로 올라탔습니다. 겁에 질린 히미르에게 토르는 가장 거대한 황소의 머리를 잘라 낚시 미끼로 쓰겠다고 선언했죠. 거인은 벌벌 떨며 배를 저었습니다. 평소 거인들이 낚시를 하던 곳보다 훨씬 더 멀리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세상의 끝까지 배는 나아갔습니다.
히미르는 울부짖으며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곳은 요르문간드가 잠들어 있는 금단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토르는 차갑게 웃으며 황소 머리를 굵은 쇠사슬 낚싯바늘에 꿰어받아 깊숙한 심연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오직 토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그 순간 배가 통째로 뒤집힐 듯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토르의 팔 근육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바닷속의 괴물이 미끼를 문 것입니다. 토르는 발바닥으로 배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 해저의 지반을 딛고 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사슬을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바다 표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세상의 모든 바다를 품고 있던 요르문간드의 끔찍한 머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뱀의 입에서는 치명적인 독액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 눈은 증오로 타오르며 토르를 쏘아보았습니다. 토르가 멸리르를 높게 들어 뱀의 머리를 박살내려던 찰나 공포에 질린 거인 히미르가 낚싯줄을 칼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 뱀은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며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토르는 분노하여 히미르를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숙적을 놓친 허탈함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 미완의 결투는 훗날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에서 완성됩니다. 대지가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질 때 토르는 다시 한번 요르문간드와 마주합니다. 그때 토르는 온 우주의 힘을 모아 멸리르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뱀이 마지막으로 뿜어낸 맹독이 토르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천둥의 신은 승리의 포효 대신 9걸음을 비틀대며 걷다가 아스가르드를 지켜낸 영웅으로서 장렬히 쓰러졌습니다. 그의 망치 멸리르는 주인의 죽음 뒤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여는 아들들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둥의 주인 토르가 걸어온 길입니다. 굴욕을 견디고 환영과 싸우며 끝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운 신 중의 신, 그의 망치 소리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천둥의 신 토르의 장엄한 전설은 비록 그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으나 그가 남긴 유산은 잿더미가 된 세상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그나로크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고 바다가 온 대지를 집어삼켰을 때 신들의 시대는 영원히 저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주의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로 다시 푸른 대지가 솟아오르고 새로운 태양이 하늘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토르의 두 아들인 마그니와 모디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무기, 멸리르가 쥐어져 있었죠. 망치는 여전히 묵직한 위엄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시대를 지키는 정의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토르는 단순히 힘이 센 전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였고 때로는 여장을 불사하며 망치를 되찾아오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신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번개가 되어 세상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토르의 망치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또 다른 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동료이자 파멸의 씨앗이었던 존재. 토르를 도와 멸리르를 찾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발두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라그나로크의 불씨를 당겼던 배신과 장난의 천재 로키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키는 과연 악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체된 신들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 필요악이었을까요? 그가 직접 암말로 변신해 8발 달린 말 슬레이프니르를 낳게 된 기괴한 소동부터 아스가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그의 배신극까지, 이제 우리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문제야 로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